내일장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생은 기세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제 기세를 느꼈었던 부분이 오늘 확 식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네. 다시 또 말아 올리는 쪽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해진 시장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지죠.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까? 오늘 좀 내려왔을 때 담아도 되는 쪽 반도체 맞았을까요? 저희 점검 받겠습니다. 내일장에도 반도체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 전에 네. 반도체 시황이 변한 거 있을까요? 아니요. 특별히 없죠. 네. 그리고 어제 그제 불과 이틀 전에 하이닉스 목표가가 100만 원까지 나왔어요. 그죠. 삼성전자도 17만 원이었고요. 네. 다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AI 거품론이 맞아요. 확산되면서 우리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오늘 장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거품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 아니고요. 추정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접근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세로 최근까지의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늘 한번 꺾였죠. 아래 꼬리를 달긴 했지만 꺾이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시간을 두고 저점을 찍어가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변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반도체 업종의 전반의 흐름,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상당 부분에 개선되는 관세도 좀 인하 조정을 했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이 되게 되면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역시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부분. 이런 긍정과 부정이 양립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되면 오늘 사서 내일 수익을 실현하겠다. 단기적 목표에서의 흐름이 아니고요. 예. 이제 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좋아지겠지만 이제 시간을 두고 저점을 확인해가는 과정의 기간차의 모습이 진행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호흡을 좀 길게 해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내심 구간이네요. 그간은 좀 속도전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텐션을 확인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렇다고 뭐 반도체 시황이 바뀐 게 있냐?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잘 노려보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 위주로 좀 반도체 긍정적으로 더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역시나 대장이자 대표주 삼성전자네요. 뭐 소부장 내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한 종목들이 예.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삼성전자 움직임이 진행되고 나서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거고요. 소부장이 거기 따라가서 진행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이슈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요. 여러분께 다 아시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내년도에 S26의 엑시노스를 탑재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동안 퀄컴에 지급되었던 8조 원 규모로 안착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세이브가 되는 현상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 데이터에서 나오기도 했었지만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폭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일부분 개선이 되는 현상들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는 내년도에 진행하게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의 상황이 개선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호흡을 조금은 길게 해서 관점으로의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과 함께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 가격 구간에서 저는 목표 주가 17만 원 상당히 가능한 가격에서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만 원이었을 때 10만 원 가는 것도 언제 갈까라고 했는데 불과 한 3개월 호로록 땄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17만 원이 먼 얘기가 아니고요. 내년도 상황 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반의 상황에서의 이슈들이 다 내년에 시연되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이고요.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지분율입니다. 지금 52.5%거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49.6%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20년 동안의 평균 외국인 지분율이 55%였습니다. 예. 아직도 2%의 3% 금액으로는 약 20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올 외국인의 매수 대기 자금이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황과 더불어서 시차를 두고 기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목표가 17만 원도 가능한 흐름에서 내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반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력 보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아줘야지 코스피가 또 중심 잡는 거기 때문에 최근 구간에서는 속도보다는 자리에 있어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양대 시장 동시호가 구간이고요. 마무리 구간입니다. 보고 계시다시피 그래도 코스피는 4,000선을 지킵니다. 코스닥도 900선을 지켜주면서 심리적으로 마디 주가에 있어서는 오늘 잘 맞추면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 상황을 보시면 사실상 오늘 외국인이 오늘 또한 털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뺀 만큼 개인이 또 받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이 그래도 오늘 좀 거들어 주나 싶었는데요. 지금 매도 우위 쪽으로 찍혀 있네요. 상황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들어왔었는데요. 오늘은 매도 우위로 찍혀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끌어갔습니다. 자, 시총 상단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합을 만들어내느냐 안 내느냐가 오늘 또 중요 포인트이긴 했는데 일부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10만 원 선 삼성전자는 지켜내고 있네요.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11월 5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월요일 시장에서는 사상 최고치 또 기록을 세웠었죠.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다소 숨고르기 양상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크게 밀리면서 장중에 양시장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자 또 여러 가지 좀 우려를 하면서 오늘 시장을 대응을 했는데요. 우선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지수가 그래도 각각 4,000선, 900선을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다행히 지금도 2% 넘게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4,002 그리고 901선을 일단은 유지를 하면서 끝난 것으로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장중에 저점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좀 올라오려는 시도가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조단위 매도세가 좀 거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부담이 되는데 환율도 한몫하고 있죠. 어제도 크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12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1,449원 40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2조 5천억 원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팔았고요. 기관 쪽도 매도로 좀 전환이 된 부분도 다소 부담이 됐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많이 담고 있는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그래도 4천선을 좀 지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선물 시장 모두 다 매도 우위를 보여줬던 외국인들이었고요. 오늘 기관은 코스닥에서는 300억 원 넘게 사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다시 한번 AI 버블론이 불면서 기술주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종목들이 쉬어갔습니다. 특히 반도체 대표주들도 쉬어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밀렸고요. 오늘 그러한 흐름들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영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4%가량 밀렸지만 그래도 10만 원 선을 좀 지켜내면서 아까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확인이 됐었고요. SK하이닉스도 나름 좀 보합권까지 올라오나 싶었는데 1% 정도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데군데 좀 빨간불이 켜져 있었던 소부장 쪽까지 오늘은 다 같이 좀 밀렸습니다. 한미 반도체와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까지 모두 다 크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도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시장 대비해서는 선전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유한양행 대표주들은 모두 다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SK바이오팜이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했고요. 어제 영국계 자산운용사로부터 투자 유치 소식이 전해졌던 HLB, 오늘도 시세는 일단 이어졌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또 2%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되는 하루였습니다. 자, 어제 많이 올랐었던 금융 쪽들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메리츠 금융지주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선과 방산 쪽은 다 같이 쉬어갔습니다. 특히 조선 쪽에서는 한화오션이 7%가 넘게 밀렸고요. 방산 안에서는 LI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까지 7에서 8% 가까이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자동차 대표주들도 오늘 3% 가까이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지다 보니까 우선 변압기 3사
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쪽도 오늘 좀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LNF는 3% 정도 강세로 마무리 지었지만 대다수가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주가도 5%가량 밀렸는데 그러한 영향도 좀 받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머니맵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을 띈 종목들이 정말 좀 부재합니다. 네이버가 4% 넘게 올라갔다라는 점도 특징적이고요. 통신 쪽 이동통신 3사가 오늘 빨간불을 띄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10만 600원으로 10만 원은 지키면서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일동제약 오늘 6% 정도 올라왔죠. 강한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기판 3사가 강했습니다. 대덕전자도 10% 가까이 올라왔고요. 코리아 서킷이나 심텍 같은 종목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강했었던 HLB 그룹주들 오늘은 좀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1, 2위가 IT 투톱입니다. SK하이닉스는 57만 9천 원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뒤를 이어서 네이버와 일동제약 그리고 대덕전자 빨간불 띄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은 다소 쉬어가면서 오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세 나타내면서 끝났습니다. 휴림로봇과 코데즈 컴바인 같이 로봇이나 일부 남북 경협주들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은 오늘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남북 경협 테마와 관련된 종목도 일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 노타가 대단합니다. 월요일에 또 코스닥 대비를 화려하게 했었던 종목인데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에코프로와 알테오젠, 로보티즈 모두 다 파란불 띄면서 끝났고요. D&D 파마텍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그리고 대한광통신과 휴림로봇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심텍도 거래대금 많이 실리면서 오늘 상위권에 이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굉장히 또 급격한 상승과 또 급격한 하락을 접하고 있습니다. 변동 구간이 좀 나타나죠. 이럴 때 움직임은 사실상 11월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를 예상하게 합니다. 이럴 때 갔었던 종목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 안 갔던 종목을 봐야 하는 건가 싶습니다. 그런데 손이 어디에 먼저 나가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상승룸이 더 남은 쪽 아마 다들 주목하실 텐데요. 오늘 또한 LNF가 자리를 잡고 에코프로도 잘 버텨주더라고요. 2차 전지주로 챙겨와 주셨습니다. 네, 상승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예.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인의 매수 대기 자금이 20조 원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객 예탁금이 80조가 넘어서 이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고객 예탁금은요 시장이 올라갈 때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고요. 시장이 빠질 때 매수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개인의 매수 그러니까 매도되었던 자금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 지난 5월부터 6월, 7월, 8월엔 샀고요. 9월, 10월 5개월 동안에 25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 매도되어진 계좌에 있는 자산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한 5조 원 정도 샀는데 앞으로 20조 원 정도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의 전반의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대략 고점 대비 40%가 빠졌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점 대비 40%까지 빠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통상 주가의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LG화학을 말씀드리면 30만 원에서 42만 원까지 12만 원이 올라갔죠. 네. 12만 원의 40%를 우리가 차감하게 되면 지금 저점을 찍었던 오늘 저점을 찍었던 37만 원 저점이 나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11만 원, 18만 원까지 올라갔고 오늘 저점을 찍었고요. LNF도 마찬가지로 7만 원에서 주가 상승을 15만 원까지 줬고 오늘 장에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치의 40%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분할 비율에 의한 38.2%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단기 반등 흐름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의 전반의 종목들이 최근 상승치의 40%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권에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 섹터에서 순환매가 진행되는 흐름으로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은 단기 반등권, 고점을 돌파할지 유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네네. 있으나 반등권의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짧게 잡아야 할까요? 언제 반등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는 반등권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흐름을 좀 보겠다. 네.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종목으로 모아가서 더 디테일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르더라고요. LNF입니다. 네, LNF가 오늘
전 프리마켓에서는 좀 빠졌다가 장중에는 좀 낙폭을 올랐어요. 축소해서 예. 플러스로 마감하는 맞아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7만 원에서 15만 원이 올랐고 7만 원, 15만 원에 40%는 4만 원, 11만 원이 저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즈음에서 저점을 찍어주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재료 가치에 대한 상승 요인에 대한 흐름들의 뉴스는 많이 있죠. 흑자 전환되었다. 그리고 ESS 시장에 대한 확대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리고 전반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LFP 확대 정책에 대해서 비중국권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LFP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 가치가 부각되는 가운데에서 주가 상승의 단기 반등의 흐름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측면에서 LNF 오늘 장 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앵커가 좀 전에 모두에 안 올라간 종목을 살까요? 어떤 종목을 살까요? 물어보셨을 때 최근 상승하고 미리 선조종을 받았던 2차 전지 종목군 내에서 LNF가 탄력성 흐름에서의 가장 선호주로의 판단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노려본다면 2차 전지주 내에서 LNF 오늘 탄력도를 보인 만큼 네. 어디까지 기대가 가능할까요? 고점 돌파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고점 부근 14만 원 언저리까지의 지금부터 한 10% 수준 목표 주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14만 원 수준까지의 판단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해석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점이었던 11만 5천 원 수준이 손절가로에 대응을 하신다면 가벼이 흐름에서의 이번 주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NF까지 저희 탑픽으로 들어봤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 공시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적 구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 전년 대비 14.3%권으로 올라오고 사실 오늘 수주 공시 또한 있었던 바 그 테슬라와의 계약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아래꼬리를 달긴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반등권 진입될 수 있을지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변동이 굉장했었던 시장이었는데요.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